인하대 주성환 교수의 반도체 패키징 CMP의 도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CM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목표는 정밀도가 50나노의 3시그마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에 인하대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CMP, 플라즈마, 하이브리드 본더, 어닐링,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개발 관련 트레이닝입니다. 연락처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닝과 강연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연은 업체는 테스, 유진테크, 저스텍, 코비스 테크놀로지, 인천 ITP, 세미나 허브 등에서 이제 강의를 했고, HBM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장비 개발에 대한 내용을 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G15 하이브리드 본딩 HBM 개발용 스택 장비 과제에 선정이 됐고요. LG전자하고 저희 인하대하고 몇 군데 업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기 기간은 45개월이고 그 1차년에서부터 5차년까지 하는데 총 개발 기간은 45개월이고 정부 개발 지원비는 총 7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산적 과제가 선정됐고 2025년에 LG전자 테크랩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BS하고 방송 인터뷰를 했고 그 LG전자랑 같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하이브리드 본딩 75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강의하는 과목은 첨단 패키징 과목을 주로 하고 있고 칩넷된 이종 접합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작년부터 해서 몇 년째 이제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EUV 반도체 노광 장비하고 그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자는 초정밀 나노 단위 구동 시스템과 광학 시스템으로 제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쪽하고 EUV 쪽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경량화 및 진동 방지 3D 프린팅 부품 개발에 대한 정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D 프린팅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100나노급인 이제 디스패니싱 장비를 10나노까지 초정밀하게 만든 디스패니싱 장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조는 나노 단위 제어에 필요한 건데 일축 Z밸브 개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EUV를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본더를 계속 하다가 하이브리드 본더가 최근에 배시 자료를 보면 25나노미터의 3시그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시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ASML이란 회사도 EUV를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 정밀도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더가 지금 100나노미터 3시그마인데 향후 25나노가 갈 거고 ASML 트윈 스캔이 1.6나노의 3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상위 기술이 하위 기술로 내려오니까 네덜란드의 이점이 배시드 네덜란드에 있고 ASML이라는 EUV 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도 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의 연관성을 보면 어차피 그 ASML의 기술이 결국 하이브리드 본도로 내려올 거라고 여겨지고 실제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ASML 기기의 장비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V나 하이브리드 본딩이랑 같은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정밀도가 낮으니까
그 에어 베어링을 주로 사용하고 EUV는 정밀도가 1나노급이 됩니다. 그래서 1나노급에서는 공기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진공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진공 상태에서는 에어 베어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그네틱 베어링을 가지고 웨이퍼 스테이지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찾아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딩 연구 방향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에서 전 공정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CU, 디싱 결합이나 또는 IR 오버레이, 본드 테스터, 그리고 C3 갖고 본딩 후에 정밀도 측정하는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과 아울러 이제 검사까지 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 그리고 핵심 기술, 업체별 그 공동 연구 개발하는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계측, 그리고 이제 전체를 통합해서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에 관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연구를 진행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더는 최종 목표 50나노의 3시그마 정도의 정밀도를 목표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더 내부 설계는 끝났고 장비 설계, 그리고 각 부품별 설계, 그리고 테스트 구현에 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나노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나노, 50나노까지 가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나노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이제 현재 가장 큰 연구 관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드 3차 설계는 지금 뭐 200나노부터 시작해서 200나노, 100나노, 50나노까지 이제 본드 헤드를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는 이제 초창기 설계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특허로 되어 있고 현재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1차에는 이제 기본적인 200나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100나노 기준, 그 다음에 50나노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거쳤지만 3D 프린터로 해서 검증을 하고 뒤에 보시면 이제 3D 드로잉으로 현재까지 설계된 그 헤드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학계 역시도 이제 특허를 냈고요. 그 방식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뭐 렌즈에 꺾이는 거를 여러 번에 하던 거를 하나로 낮추고 그리고 그 이 뭐야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의 방식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현재는 50나노 기준의 3시그마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특허를 내서 현재 나온 내용들은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방식을 쓰시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피에조 방식이 나노 단위 제어의 기본인데 그 피에조 Z 밸브에 대한 개발을 수행했었고요. 뭐 반도체 적층 제조 분야에 이제 4채널짜리 챔버에서 12채널까지 하는 연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부품에 관한 것도 정전척이나 TC나 HB 본도형 고성능 특허 부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EMI 차폐는 기준 현재 100나노 단위, 100마이크로 단위에 이제 하던 거를 10마이크로 선폭을 했고 이 10마이크로 선폭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비는 1마이크로 정밀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MI 실딩에 관해서 저희가 만든 장비로 1마이크로급 장비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출력물은 10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런 장비로 이제 EMI 차폐를 현재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허는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해 냈고요. 가장 기본적인 장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고 광학계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각 부품별, 그리고 장비의 배치 순서 등, 그리고 그 전체 장비의 개념도 등에 대한 특허를 계속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문제로 해서 이제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현재 200나노에서 300나노 아니죠. 200나노에서 100나노, 50나노, 25나노까지 가고 있고요. 현재는 얼라이먼트 애큐리시라는 게 있고 본딩 후에 포스트 본딩 애큐리시가 있습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애큐리시. 그래서 보통 피치의 20분의 1 정도로 해서 그 100나노 정도의 정밀도를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나노인데 과거에는 그 200나노 정도가 됐습니다. 얼라이먼트 애큐리시가. 근데 지금은 100나노, 좀 지나면 이제 50나노까지 가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시간당 2000UPH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헤드의 경우는 한 6자위도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진행하셔야지만 이 본딩 설계가 되고 있다. 현재는 100나노니까 100나노 기준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앞서 나가려면 현재는 50나노 정도의 정밀도로 설계를 진행해야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50나노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향후 25나노까지 가는 거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이퀴먼트 시장이 에서 이제 크리티컬 이퀴먼트 프로바이더니까 강력하게 이제 시장에 이퀴먼트를 제공해주는 업체죠. 근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관심 많은 게 D2W 하이브리드 본딩이니까 CMP, 다이싱, 클리닝 앤 액티베이션, 그리고 얼라이먼트, 그리고 D2W 본딩, 포스트 본드 인스펙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CMP 시장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하고 이바라, 뭐 KC텍, 그리고 WAT 화싱 중고업체 같습니다. 그리고 CMP 머티리얼은 쇼와 덴코, 듀뽕, 푸지필름, 인테그리스라는 데서 이제 납품을 하고 다이싱 장비는 미케니컬한 거는 디스코하고 어크리텍 그리고 레이저는 ASMPT하고 디스코, 플라즈마는 많이 있네요. 뭐 SPTS 그 다음에 파나소닉, 램리서치 그 다음에 나우브란가요? 그리고 에이맥, 플라즈마 썸, 디스코 이런 게 이제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아니 클리닝 앤 액티베이션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EVG, 다이본더에서는 온토 STT, 서펙스, 뭐 스크린, 나우라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라이먼트하고 D2W 본딩 하는 데는 배시, 한미,
한화, ASMPT, 세트, 공략제, 세메스, 시바우라가 있고, W2W 본딩은 그 퍼머넌트하고 템퍼러리 본딩인데 이제 EVG하고 텔하고 소스 마이크로텍이 있는 거로 보여지고, 포스트 본드 인스펙션 하는 거는 어플라이드, KLA, EVG, 유나이티, 그리고 C3이라고 해서 하는 건 PV의 텔플라하고 노드슨 이런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2W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관해서 알아야지만 CMP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BOL, CU 다마신 공정이라는 거는 메탈을 붙이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메탈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붙도록 케미칼, 미케니칼 이제 폴리싱을 해야 되는데 이걸 C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CMP가 필요한지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여기 끝나고 나면 잘라낸 걸 다시 클리닝해서 그 플라즈마로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딩을 하면 본딩이 잘 붙고, 그 다음에 어닐링 하면 이게 이제 D2W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데이아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아하고 패드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비아 패드라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 패드하고 패드끼리 붙여도 되는데 왜 굳이 패드 위에 비아를 놓고, 그 다음에 비아라는 건 구멍이죠. 구멍을 놓고 거기에 연결해서 패드까지 붙이는지에 대한 하이브리드 본딩의 두 가지 공정입니다. 그래서 비아 패드 공정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마신 공정이 필요하고, 다마신 공정은 밑에 보시면 다이엘렉트릭을 디포지션하고 트렌치를 만들고, 그걸 이제 패드 리서하고 애칭해서 빼내고, 그 옆에 이제 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살짝 베리어를 만듭니다. 그 베리어 위에 이제 CU를 디포지션하고, 디포지션한 후에 이제 CMP를 가지고 그 다이일렉트릭보다 구리를 더 깎아내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기보다는 원래 CMP의 부작용이었는데, 실제 평평하게 깎아야 되는데 금속하고 다른 면하고 금속이 더 깎이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CMP 에라로 주로 나왔던 건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 패드 만들고 CMP까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서피스 프로파일을 3차원으로 읽어내서 에라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그래서 CMP가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류의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 폴리싱 하기 전에 이제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를 폴리싱해서 그 다일렉보다 이제 구리가 좀 더 깎인 상태의 형태의 모양을 주는 거고, 오른쪽은 공정상에서 이제 CMP를 하고 난 다음에, 이 CMP를 하게 되면 이걸 각각 다이를 잘라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서피스 프리퍼레이션, 서피스를 이제 잘 붙게 액티베이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액티베이션이 잘 되고 나면 이 다이일렉트리 붙이는 게 본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닐링 가서 구리를 확산시켜서 붙이는 건데, 이게 잘 되면 프리퍼레이션 서피스가 잘 플라즈마에서 잘 처리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면 잘 붙고, 안 그러면 안 붙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요게 그 1번이 이제 엣지 디라미네이션, 엣지가 이제 이 터진 부분이고, 이제 2번이 큰 보이드, 3번이 이제 마이크로 보이드가 있는 건데, 요거는 C3 장비로 해서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에서 측정을 합니다. 요거는 다 잘 돼서 이제 부팅력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정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CMP가 끝나면 요걸 다 자르고 세척해서 각각 싱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프 프레임에 붙여서 요거를 이제 플라즈마에 가서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고, 본드에서
본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닐링을 시키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아하고 패드 공정이 더 들어가서 이 패드 포메이션 하는 공정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하냐? 더 잘 붙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존에 패드 붙이는 것보다 좀 더 잘 붙고 에러가 없게 만들려고 이제 비아를 만들고 패드를 만드는 공정을 더 거치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중에서 다른 공정, 특별한 공정 중에 하나죠. 패드 온리하고 비아 플러스 패드 공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패드 포메이션 공정이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뭐 프로듀서 CVD, 프로듀서 H, 뭐 엔듀라, 머스탱, CMP 기계인 리프렉션 LK 등이 있습니다. 이건 왜 가져왔냐면 보통은 CMP 되고 싱글레이션 돼서 온 게 테이프에 마운팅 돼서 오는데, 그걸 이제 다이싱하고 플라즈마 액티베이션하고 웨이퍼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시키고 파티클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하면서 파티클 리무벌 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CMP하고 이 부분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CMP, 그러니까 패드를 만드는 공정하고 CMP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본드의 장비고, 이게 수스 마이크로텍 이런 형식으로 장비를 제공하고 CMP하고 패드 포메이션까지 제공해 주는 거는 에이매트가 되겠습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의 이제 장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뭐 범프 펜아웃 RDL 만들고 UBM까지 이제 맞추는 거죠. 그리고 TSV를 만들고 TSV를 없애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리프렉션 옥사이드 폴리스겠죠. 요게 TSV가 있는 이유는 여기 HBM을 만들 경우에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HBM까지 포함한 장비의 구성에 관해서 이제 에이매트가 제시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 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TSV 애칭하고 CU 메탈라이제이션하고 CMP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딩 패드 만들고 템퍼러리 본딩하고 리세스 앤 아이솔레이션에서 패드 포메이션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붙이는 그런 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중요한 거는 뭐 TSV 형성 접합층 제작하고 CU 평탄화, CMP 평탄하고 표면 활성화하고 세척하고 정렬 및 사전 결합시키고 이제 열 처리하는 건데, 여기선 주로 이제 CM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노미터 수준의 평탄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접합면을 모두 연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를 더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은 CMP를 하다 보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예전에 에라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MP가 그렇게 지금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MP가 됐든 뭐가 됐든 로직에선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BM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뭔지, 그리고 CMP가 이제 겪어내야 될 거, 서피스 러프니스하고 서피스 디싱, 그리고 패드 디자인 앤 컨시더레이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201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낸드 메모리까지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에서만 안 한 상황이고, 노직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 CMP 거치고 모든 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했던 거를 HBM에 적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CMP를 생각하셔야지 일하기가 편하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하기도 편하고 어차피 되는 거니까 되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시사는 이미, 배시나 M매트는 이미 로직에서도 했었고, 센서하고 디스플레이는 뭐 EVG나 이런 곳에서 많이, 텔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낸드 메모리에서 했고, HBM만 안 돼 있는 상태고, 모바일 칩에서는 M5인가에서부터 애플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은 대세이고,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메모리에서 로직 부분에서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MP에서도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 GPU 적용하고, 그 다음에 CPU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인텔에서도 적용하려고 하고, 이 CPU 했고, 애플도 했고, 엔비디아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다 완성된 기술인데 HBM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빠르게 HBM 쪽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진행시키는 게 최선이고, 뭐 CMP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런 게 하기보다는 남들 한 거 HBM 빠르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사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TSMC는 이미 테크노드 3나노에서 6마이크로 피치로 이미 진행하고 있고, 2나노에서 5마이크로 피치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이걸 하다 보면 CMP도 거쳤고 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친 거를 HBM에다 한 번 더 AMAT나 배시는 팔고 있다. 이런데 장점이 뭐냐? 그러면 로직 부분은 정밀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도를 가지고 정밀도가 낮은 HBM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냥 진행하면 될 일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반드시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전 세계적으로 HBM에 적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 과제고, 안 그러면 중국 애들이 먼저 이거 비용만 들이면 장비 다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애들이 지금 벌써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을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6마이크로 피치면은 3나노로 지금 그 TSMC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이 시크니스는 300마이크로 이하고 원 스택을 쌓는 건데 우리 16스택을 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메모리의 경우에 이제 서멀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려는 거고, 피치가 6보다는 9마이크로가 되니까 훨씬 더 편한 거고, 40나노 정도의 40마이크로 정도의 다이 시크니스에 16단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16단을 쌓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뭐 16단까지 삼성도 쌓고 LG도 쌓고 다 했다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16단 싸고 12단 싼 게 전부 기존의 TCB 본도로 되는 걸 싼 거고, 이 앞으로 도전은 TCB 본도로 안 되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피치에 맞는 그 메모리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쌓는 게 이제 그 도전적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단 만들고 12단 만든 건 이미 어차피 TCB 본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게 물론 당연히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TCB 본도 되는 걸 하이브리드 본도로 만들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걸 하는 거지만 이제 테스트로서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추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용으로 하는 게 이제 챌린지가 되겠죠. CMP가 왜 중요하냐?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CMP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닐링 하고 전에도 생기고 어닐링 하고도 생기고, 어닐링 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베리어하고 다일렉 했을 때 다일렉이 높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CU 리세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잘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그 CMP죠.
그래서 CMP를 했을 때 이제 T, EBSD 같은 거로 촬영하고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CU 리세스 상태나 이거에 대한 3차원 그림은 TSV까지 포함해서 AFM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 AFM을 하다 보면 여기 가운데 위에 가운데 그림 보면 200mm 웨이프 하는데 전체 이미지 뽑는데 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PSI하고 같이 하는 방식의 장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1000배 정도 빨라져 가지고 AFM보다 두 개를 혼용한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테스트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상황이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왼편 보면은 실제 하이브리드 본드로 했을 때 그 AFM으로 측정했을 때 이게 잘 찍히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CMP에 대한 내용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서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프로세스를 각자적으로 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TSV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하이브리드 본딩의 이제 챌린지 1은 본딩 서피스 에너지를 컨트롤해서 그 SICN의 본드 스트렝스를 높여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SICN 있죠. 우리는 SiO2라고 하는 다일렉의 서피스 러프니스를 평균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SICN에 있는 잔존하는 파티클을 최대한 없애는 게 이 가장 큰 그 도전이죠. 그리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높이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CU 메탈 퀄리티하고 서피스 프로파레이션에서 러프니스하고 파티클을 줄이고 CU 얼라인을 잘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디싱 컨트롤 해야 되고, 보이드를 없애고, 어닐링 했을 때 이 사이즈를 CU 하이트를 잘못 맞췄을 때 보이드가 생기는 거를 높이 CU 리세스 제어를 해야 되고, CU 하이트라고 하는 여기서는 어닐링 템퍼런처 조절하고 균일하게 서멀 익스펜션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CMP의 세트,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에 맞는 CMP 세트를 잘 개발해서 그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CMP 장비는 일반적으로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 돈 드는 거는 이거 CMP에 대한 세트, CMP를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용의 세팅을 잘 구매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들든 구매해서 그 세트를 하든, 근데 초반엔 도움 받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옥사이드하고 메탈 했을 때 메탈 쪽에 이 열 팽창 계수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팽창하게 되겠죠. 그 팽창하는 부분만큼을 깎아줘야 되는 게 이제 CU 리세스고, 또는 CU 하이트 요 사이 높이라고 하고, 이게 결국은 잘 조절하지 않으면 더 많이 팽창하면 요런 사이에 이제 구멍이 생길 거고, 덜하게 되면 덜해서 구멍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잘 찾아내는 게 CMP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 깎는 거는 실제 CMP 하다 보면 에라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응용한 기술일 뿐이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안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에 맞춰서 어떤 CMP 세트를 잘 사용하느냐, 이런 거를 잘 구매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룸 템퍼러처에서 처음으로 본딩을 하죠. 그래서 이 본딩 할 때 SICN, 그러니까 여기 SiO2하고 SiCN 차이는 SiO2는 고온까지 견딜 수가 있고 SiCN은 고온에 못 견디는 메모리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일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MS가 0.10 나노미터까지 돼야 되고 서피스의 클린리스, 요게 이제 파티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포스트 CMP AFM 러프니스, AFM으로 해서 그 포스트 CMP에 특정하는 러프니스도 중요한 거고, 파티클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 게 이제 포스트 처음에 옥사이드끼리 붙일 때, 요거는 어디죠? 주로 하이브리드 본드죠. 그리고 이제 열을 가해서 이 CU를 팽창시키면 CU 디싱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CU 리세스 관리, 높이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그 포스트 CMP AFM으로 디싱 프로파일 3000 프로파일을 보면 이 레인지가 아주 작은 나노미터 정도 돼야 되고, 포스트 CMP 러프니스 컨트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파티클 카운트 미니마이즈 시켜야 된다. 그리고 CU 컨택 부분에 이제 컨트롤인데, 이거 디싱해서 이제 컨트롤하고 나면 두 부분이 이제 CU가 더 많이 팽창하게 되죠. 팽창 계수가 높으니까. 그 다이렉트 컨택해서 보이드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CU 서머 익스펜션은 뭐에 영향을 받냐? CU 높이하고 이 CU의 구성에 따른 팽창 계수 미스매치나 어닐링 템퍼러처 같은 거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CU 필름이 균일해야 되는 호모지니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퓨리티나 그레이드나 그레인 사이즈 같은 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슈가 되니까 CU 리세스 컨트롤하고 전체적인 러프니스 컨트롤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U 러프니스 컨트롤은 다일렉이고, CU 디싱은 CU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 CU 컨트롤, 컨택 컨트롤은 이제 배열 팽창 계수하고 CU 자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P는 러프니스하고 SICN 러프니스하고 CU 디싱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CN 서피스 러프니스니까 이건 다이일렉 SiO2가 되고 SICN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SiO2하고 SiOXN하고 SiCN하고 봤을 때 RMS가 0.10까지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MP의 러프니스는 결국 파이널 본드 스트렝스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iO2의 경우나 SiCN 이렇게 봤을 때 본드 스트렝스가 가운데 그림 보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iCXNY는 향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좋은 뭐 그런 그 다일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H 스토리지 케이퍼빌리티에 따라 이제 영향을 좀 받는데, 요거는 이제 추후 연구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SICN 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U 디싱 컨트롤, 아까 그 SICN의 다일렉의 러프니스 컨트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U 디싱의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 뭐 당연히 그 CU 디싱을 너무 많이 하면 팽창된 게 안 붙으니까 보이드가 생성이 될 거고, 아이디얼 컨택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투머치 디싱 해도 마찬가지로 보이드가 생기겠죠. 그거는 또는 이제 투로 어닐링 템퍼러처, 어닐링을 낮은 온도에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거죠. 결국은
이 CMP를 해서 덜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어닐링 템퍼런처 조절 못해서 생기거나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완벽하게 붙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CMP가 여기 보시면 디싱 컨트롤이 퓨 나노미터, 그러니까 1에서 5나노미터 레인지를 하고 온도는 400도씨에서 SICN을 해놓는 게 좋고, 이걸 가지고 이제 크로스 루프 메트롤로지를 가지고 그 어닐링 템퍼런처를 튜닝을 해라. 그리고 로우 CU 서피스 러프니스가 컨택 에어리어를 더 좋게 해준다. 그러니까 CU 서피스도 러프니스가 좋아야 된다. 디싱도 중요하지만 CMP 할 때. 그러면 변수가 그 다이일렉의 그 러프니스, CU 디싱의 높이, 그리고 이 로어 CU 서피스 러프니스가 이제 CMP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실험이죠, 연구보다는 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U 디싱 컨트롤은 CU 리세스 뎁스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을 한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디싱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뭐 그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어닐링 했을 때 CU 갭이 9에서 47 나노, 그리고 CU 리셋 뎁스가 5에서 25. 그래서 이거는 계속 뭐 노가다 뛰어서 정확한 값을 각각 기계에 맞춰서 찾아내서 생산 수율을 높이는 그런 류의 기술이 될 거고,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은 AFM 토폴로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이 다 다르다 그랬고, 하이브리드 본딩 할 때 일부러 그 CU 패드 온리에서 그냥 붙이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CU 접점에서 비아를 만들고 패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그런 류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탈 포메이션 과정이 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CU 패드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을 왜 여기 하냐면은, 패드하고 패드 붙이면 이런 식으로 안 붙는 부분이 생기겠죠. 아니면 안 붙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 이퀄 패드 사이즈에 그럴 때, 이제 디퍼런트 패드 사이즈일 때는 밑에를 크게 하고 위를 작게 하면 어디가 붙든 붙으니까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짱구를 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거죠. 얼라인이 미스 얼라인먼트가 본딩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P 하드웨어 옵션은 웨이퍼 CMP의 뭐 스크러브 클린 메트롤로지가 있는데, 그 주로 이제 쓰는 게 AMAT의 LK 리프렉션, 그리고 CMP 기술은 AMAT가 현재 제일 우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MAT가 배시하고 같이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클러스터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기술 중에서 그 로직에서 사용된 어떤 그 AMAT의 CMP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HBM용으로 빨리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가다성으로 엄청 힘이 들겠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정을 찾으면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정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하게 되면 중국이 HBM 본드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부분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이게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논쟁보다는 빠르게 기술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적용할 거는 언제 적용할지는 추후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연구 방향이나 개발 방향, 생산 방향을 찾으면 좋을 거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인하대의 주승환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것도 장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까지 고려한 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